안녕하세요. 태국 여자 아움이랑 결혼한 한국 남자 제이슨입니다. 오늘은 제가 원래는 블로그나 이제 이런 거를 뭔가 이제 여행 집중해서, 그리고 아니면은 다른 축제 관련해서 이제 제가 관심 있는 컨텐츠를 올리고 이제 조금씩 하나씩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역사에 되게 많이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결혼을 하면서 좀 시간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친구랑 같이 역사책을 이제 구입해서 보게 됐어요. 제가 원래 이제 어렸을 때 상고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관련된 책자를 찾아본다든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학교 동생이랑, 예전에 같이 동문 동생이랑 중고서적에 가서 책을 한 20권 가까이 구입을 했어요. 근데 저는 상고사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친구가 샀던 책이 유목민 이야기, 아니면은 한국인에게 역사는 있는가? 그 김종현 선생님 쓴 책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책이 보니까 조선이 대륙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고구려라든지 백제라든지 신라라든지 이런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그냥 이거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그 책 구입도 안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책을 샀더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 책들을 보다가 이제 제가 태국에 올 때 책을 4권 5권밖에 못 봤어요. 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상고사 관련된 책들, 그 다음에 고조선 관련된 책들, 그런 책들을 보고 이제 조금씩 독후감식으로 해서 이제 제가 이해한 내용들, 그 다음에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제 블로그를 쓰려고 조금씩 하려고 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얼마 전에 푸켓에 놀러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보는 순간 뭔가 그냥 무슨 얘기 하나 보자 이렇게 하고 봤는데 너무 충격적인 얘기가 있는 거죠. 이제 지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역사적 사실들이 한반도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써놓은 거예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으니까 저는 그런가 보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인터넷을 보니까 대륙조선 관련된 것도 있고, 또 더 나가서 아메리카 대륙에 조선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메리카 대륙은 뭐냐, 진짜 이게 상고사 연구하다가 완전 사람들이 막 삼천포로 빠지고 완전 제정신들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계속 저는 궁금해서 이제 계속 찾아봤죠. 그랬는데 제가 단서를 조금씩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단서들을 조합해서 전체적으로 고려 시대부터 어떻게 조선이 한반도에 있을 수 없는지, 왜 어떻게 역사가 날조되는지, 한반도에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메리카에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닌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근거들을 저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랄까? 가설이 있어요, 가설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뭔가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의견도 들어보고 싶고, 이거를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블로그에 일단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 궁금하시면 제가 동영상 밑에다가 주소를 올려놓을 테니까 제 블로그 와서 한번 글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코멘트도 달아주시고 연락도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신기해하고 같이 책을 쓰자느니, 같이 연구해보자느니, 너 암살당하는 거 아니냐느니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어쨌든 네, 제가 2월달에 푸켓에 왔거든요. 그 회사에서 이제 시무식으로 놀러 왔는데 그때 만났던 와이프랑 푸켓에 와서 여기에 정착하게 될 줄 저도 몰랐어요.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여행 관련 거 하려고 하다가 이제 좀 시간이 돼서 책을 좀 이렇게 보는데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이죠? 코리아 사람이잖아요. 코리아는 뭐죠? 고려.
또는 고구려를 뭐 코리아로 할 수도 있겠죠. 뭐 영어를 뭐 한국어로 표기하고 영어 표기하는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를 조선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뭐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 가면 뭐 한국, 뭐 베트남만 가도 한국 막 이러고. 근데 신기한 건 태국에서는 고려인도 아니고 코리아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에요. 까올리예요. 까올리. 이 까올리가 뭔지 아세요? 이 한당고기에 보면은 고을리라고 나와요. 고을리 또는 뭐 고구려 고구려 할 때 그 까올리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외국 사람이 한국의 고대사 관련해서 까올리는 뭐 어떤 부족이었고 막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것도 제가 블로그에다가 뭐 조금만 제 캡 뭐 잘라서 넣어놨지만, 근데 태국인들 우리 까올리라고 불러요. 신기하잖아요. 근데 태국이 그 이 남아시아 여기 동남아시아 지방에서 유일하게 식민 지배를 안 받은 국가예요. 근데 얘네들은 우리를 까올리라고 불러요. 신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왜 조선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 책을 읽고 저는 진짜 많이 고민을 하게 됐죠. 왜냐하면 상고사에 관심이 있었고 저도 그게 사실이라고 믿진 않지만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자료를 검색하고 그거 정리해 보려고 했던 건데, 물론 저는 반대 입장도 굉장히 들어보고 싶거든요. 이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대조선의 허구라고 써놓으신 그 이제 유튜브 올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2017년 6월 올해죠. 올해 6월 달부터 갑자기 활동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동영상들 연구하시는 분들 조금씩 자료를 올리고 그분도 이거 허구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선가 갈피를 잡았던 거, 실마리를 잡은 거예요. 아, 이건 허구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친구가 전화를 해서 중간에 끊겼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선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왜 우리를 조선이라고 부르지 않지? 그 시작이 바로 그거예요. 조선이 1392년도? 제가 이제 자료를 정리해서 조선이 1392년도에 건국이 되죠. 그렇죠? 그 전에 이제 AD 918년 고려가 건국이 됩니다. 고려가 건국이 되고 그 전에 고구려도 있었겠지만 더 긴 기간일 수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조선은 1392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600년 가까운, 뭐 지금까지는 아니죠. 대한민국 존재했으니까 한 500년 가까이 왕조가 존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고려는 더 오래된 나라인데 아무도 우리 조선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 조선이라는 단어를 진짜 계속 생각하고 하다가 청조를 찾아보게 됐어요. 뭐 청조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청조를 찾아봤는데 청조가 무슨 얘기냐면 청나라 조정이라는 뜻이래요. 청조가. 근데 조자를 보니까 이 조선의 이 조자랑 똑같은 거예요. 이 조자랑. 그래서 이거 뭐지? 그러면 명조를 찾아볼까? 근데 명조도 또 이 조자가 있어요. 이때부터 저의 호기심이 발동을 한 거죠. 그러면 중국에 있는 나라들 다 찾아보자. 물론 하나라는 지금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고 아직도 이제 얘네들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주나라는 확실히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은나라, 상나라라고 부르는데 상나라는 동이족이 건국했다라는 얘기가 사마천의 사기에 나와요. 뭐 다른 책에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상나라가 아니라 마지막 수도였던 은나라로 폄하해서 이제 은나라로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갑골문자의 거의 대부분이 이 은나라 지역에서 이 은나라 때 엄청 쏟아져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한문이 동이족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책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한문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한글 조선이면 진짜 죽어도 몰라요. 왜 조선이 어떻게 됐고 뭐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 한문으로 조선을 해서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라부터 찾았어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그다음에 춘추 전국시대가 있었죠. 그 다음에 뭐 한나라가 통일을 하죠. 그 다음에 삼국지, 여러분 게임 많이 하시는 그 삼국지 위초고, 삼국, 그리고 위나라가 통일을 하고 진으로 이름을 바꾸고 나중에 수나라가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렇게 나오는데 웃긴 게 뭐냐면 여기 하나 은나라 동이족이 만든 나라죠. 여기에는 조가 검색이 안 돼요. 여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송당 원명청 조가 엄청 많이 검색이 됩니다. 송조, 당조, 원조, 명조, 청조. 청조가 검색이 안 돼요. 이게 여기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청조가 검색이 안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이거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데 분명히 병자호란이 일어났고 인조가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그 형님 나라로 모시기로 했어요. 이 명이랑 청은 거의 200년씩 해서 조선에 천자부국이 있던 나라예요. 조선에 홍나라, 판나라 했던 나라인데 청조가 검색이 안 돼요. 어쨌든 그래서 검색이 되고 이쪽에는 조금씩 검색이 되는데 검색이 안 되는 나라가 있어요. 은나라 안 되죠. 그 다음에 춘추 전국시대 진나라, 여기 진시황이 통일을 하거든요. 이 진나라 검색이 안 돼요. 위나라는 삼국시대 때 위나라 위조가 검색이 되는데 진나라는 또 검색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수나라 검색이 안 돼요.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리고 한국을 찾아보세요. 한국 보죠. 한국은 뭐가 있죠? 고려,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음에 고려, 그 다음에 조선이잖아요. 이 나라들이 조가 검색이 안 됩니다. 조가 조정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그러면은 검색이 돼야 돼요. 검색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은나라도 동이족 국가였던 은나라도 은조가 검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조정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청나라는 뭘까요? 청나라도 조정이 검색이 안 돼요. 자, 여기 보면 진나라 같은 경우는 춘추전국시대 때 삼국을 통일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진시황이에요. 자기가 처음으로 황제를 칭하고 나온 자기가 천자다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 처음으로 나왔다고 지가 얘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나라는 15년도 안 가서 망합니다. 15년도 안 가서 망해요. 그리고 위나라 같은 경우도 검색이 되다가 진으로 이름 바꾼 다음에 또 검색이 안 돼요. 수나라도 또 검색이 안 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제가 수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랬는데 일단 전체적인 흐름만 얘기를 할게요. 이제 명나라가 이제 조정이 만약에 조선의 조정이라면 이 조자가 이전에 검색이 되면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명나라가 조선의 제후국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그런 가설을 가지고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원나라, 당나라, 송나라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조선의 제후국도 아니고 검색이 안 되죠. 근데 그래서 제가 한국 데이터베이스에 찾아봤어요. 그래서 조선을 찾았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고려시대 때 고려사에 나와요. 무슨 얘기로 나오냐? 아들 왕도를 조선 후였다가 조선공으로 관직을 올려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 이후에도 조선공 나오고 이자겸도 조선공으로 나중에 봉해지거든요. 조선공은 관직 이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지역 이름으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미상이라고 나오는데 898년? 898년인데 이때 조선, 숙신, 번안의 지역을 다 다스리려면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번안, 숙신, 예전에 그런 나라들이 점거했던 지역이라든지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조선공이라는 관직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거기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발견한 거는 지금부터입니다. 뭐냐하면 이 청조가 검색이 안 돼요. 청조가 검색이 안 돼요. 청조가. 근데 왜 그러나 봤는데 제가 이 청조에 쓰는 그 청자가 이 맑을 청자거든요. 맑을 청자인데 그때 당시 이제 병자호란, 그래서 이제 역사를 이렇게 짜자작 나열을 해봤거든요. 중동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때 당시 한국에 어떤 일이 있었고 해봤는데 1636년에
후금이 청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조선을 쳐들어오죠. 아니다. 그냥 이름을 바꿔요. 근데 이때 똑같은 해에 이자성이 트망을 자칭하면서 난을 이제 일으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난을 일으켰는데 또 1644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서 청은 조선을 쳐들어오고 이자성은 명나라 북경을 쳐들어와가지고 명나라 수도를 쳐들어와가지고 명나라를 멸망을 시킵니다. 근데 45일 만에 청나라가 들어와서 다시 이 이자성을 내쫓고 얘네가 이제 북경을 수복하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1436년에 똑같이 이자성이 난을 일으키고 트망을 자칭했는데 얘네가 똑같이 갑자기 후금에서 이름을 청으로 바꿨어요. 얘네도 똑같이 이자성이 이제 명을 멸망시켰던 해에 청이 똑같이 북경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뭔가 이상하다. 근데 이 청자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보통 지역 이름 아니면은 뭐 성 이름으로 나라 이름을 지어요. 뭐 무슨 위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진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는데 이거 말글청자란 말이에요. 말글청자. 왜 말글청자를 썼지? 그러다가 막 생각을 해봤는데 갑자기 청교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한 1600년 17세기 초반에 이제 제가 미국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그때 보스턴 지역 플리마스 지역에 이제 청교도들이 갔단 말이에요. 시기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찾아보니까 청교도도 이청자를 쓰더라고요. 청교도가 이청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양사로 넘어간 거예요. 서양사에 보면 청교도 혁명이 1640년 45년 1940년대 사이에 일어나고 그러면서 막 우리나라에는 막 선교사가 파견이 되고 막 그전에도 막 네덜란드 사람들이 막 표류를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청교도가 관련이 있겠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임진왜란도 청교도가 관련이 있습니다. 임진왜란은 그 프랑스 신부가 화승총을 들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리스도단을 전파를 하면서 그 사람들 어떤 종교적으로 개혁을 시키고 무기를 주고 조선을 쳐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의 역사가 엄청나게 오래됐고 그 전부터 계속 뭔가 어떤 꿍꿍이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 일루미나티 예수회랑 연결이 됩니다. 이게 진짜 무슨 세계의 음모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가 발견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잘 설명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제 블로그에 와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보시죠. 그리고 이 명 같은 경우는 전에 그 한자를 꼭 진짜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부스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서 이 단어가 어떤 뜻을 담고 있는 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도 이 달월자죠. 달월자 부수가 있는데 이 앞에 글자는 금문 예전에 이제 오래된 걸 보니까 이게 수풀로 보이고 이거를 이제 해로 얘기를 해서 이제 아침 조로 쓰이는 거예요. 해가 뜨고 달이 뜨고 그래서 이제 조자가 이제 아침 조로 쓰인 거고 이거는 고울선자예요. 근데 보시면 이 고기어자죠. 부수가 고기어자예요. 이건 양자예요. 양치기 아시죠? 제가 이게 한문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친다라는 의미가 한국어에는 굉장히 많아요. 몸으로 친다, 때린다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양을 친다, 기른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의미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고기랑 양이랑 붙었는데 고울선이 돼요. 웃기지 않아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선자에 대한 의심을 품어서 근데 제가 또 연계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선자 그럼 선비족이 생각나는 건데 선비족이 똑같은 이 선자를 씁니다. 똑같은 선자를 써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일단 얘기하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주변에 같이 연구하고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나 뭐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 그분들이랑 같이 이제 더 자세하게 볼 텐데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 의심이 가는 거죠. 그리고 명나라를 보시면 명나라는 정말 웃긴 게 뭐냐면 명나라를 누가 건국했죠? 주원장이 건국했어요. 근데 주원장은 흥건적 두목입니다. 흥건적 두목인데 그 우리 역사에 보면은 1368년 이 흥건적이 원나라를 몰아내죠. 원나라를 몰아내고 이제 뭐 이렇게 막 도망다니다가 뭐 고려로 쳐들어오고 막 이래요. 근데 1368년 조선에서는 얘네들을 소탕했다고 나와요. 얘네들이 고려로 쳐들어와서 왜 고려로 쳐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뭐 도망다니다 쳐들어왔든지 얘네들이 작정을 하고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도망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먹고 살려고 하니까 고려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세력이 굉장히 약할 거 아니에요. 소탕했다 그랬어요. 1368년. 그런데 이때 명이 건국됩니다. 누가? 주원장이. 정말 웃기지 않아요? 흥건적 두목이 세력이 나눠서 도망다니다가 조선이 흥건적을 소탕한 그 해에 명이 건국을 해요. 자, 그 이후의 역사는 더 웃깁니다. 그 사진도 제 이제 블로그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 주원장의 초상이랑 그다음에 명태조라고 하는 그 주원장이 명태조 주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상이랑 달라요. 결국 같은 사람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여기에도 조작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태조 이성계가 1398년 왕좌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이 주원장이 1398년 태조 이성계가 사망한 죄송합니다. 괜히 왕을 죽였네요. 그 해에 이성계가 이제 그 자기 왕위를 물려주는 때에 주원장이 사망해요.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것만이 끝이 아니에요. 2대 왕이 정종이에요. 정종인데 이 사람은 2년 만에 어떻게 돼요? 이방원한테 왕자를 뺏깁니다. 근데 웃긴 게 똑같이 명나라에서도 검문제가 똑같이 1398년 제위를 하는데 1402년 4년 만에 주체한테 영락제한테 왕자를 뺏겨요. 그리고 똑같이 이방원이 한양으로 천도를 하는데 영락제도 똑같이 베이징으로 천도를 해요. 남경에서. 이게 왜 이렇게 겹치는지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난 전혀. 자 보세요. 주원장이 다른 사람인데 홍원적이 멸망했을 때 명이 생겼고 그때 조선이 홍원적을 소탕했습니다. 자, 이 한 가지. 그다음에 태조 이성계가 사망할 때 주원장도 같이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이 자기 뭐 삼촌이 다른 형한테 왕자를 뺏깁니다. 그리고 한양을 자기 수도를 천도를 해요. 무려 이 다섯 가지가 겹칩니다. 근 20년 만에. 이게 무슨 뭐 제가 블로그에도 쌍쌍바라고 표현해놨지만 이게 전혀 말이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둘이다는 거죠. 저는 뭐 조작이다라고까지는 아직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종이 우리나라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세종이 즉위를 하죠.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분들은 이제 세종 때 이제 뭐 한반도로 이제 주거지를 옮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이 이후에 관한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뭐 아편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청교도라든지 나선 정벌 막 이런 부분들을 뭐 어차피 이건 나선 정벌 같은 건 이후의 이유지만 이런 것들 이제 한 번씩 찾아보면서 자세하게 연구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유명조선국이라고 나오잖아요. 유명조선국도 제가 블로그에 써놨는데 명이 있는 조선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한자 있을 유자가 들어간 한자 중에 뭐가 있는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한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명조선국이라고 쓰잖아요. 그러면은 명이 있는 조선이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봤고 그리고 이 한자를 보시면
이 조자잖아요. 조자는 이게 숲풀이라고 생각되는 부수죠. 거기에 달 월자가 들어가. 이게 숲풀이고 이게 해고 이게 달이에요. 근데 명은 어떻게 됩니까? 해고 달이에요. 이 숲풀만 제거하면 명이 되죠. 이 뭐야, 조선이라는 국호를 쓰라고 누가 해줬습니까? 주원장이. 근데 주원장이 뭐 홍건적이라서 뭐 못 배워서 그런지 아니면 또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 국호는 명이라고 해놓고 조선 국호는 자기 국호를 품고 있는 조선을 쓰라고 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리고 제가 그 청나라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 청나라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아메리카 대륙 조선소를 그 주장하시는 분들의 말이 아예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주무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주무대라는 근거는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뭐 어떤 분들은 막 얘네들 뭐 아메리카까지 완전 많이 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예전에 그 코리아 1870년 신미양요가 있던 해 코리아라고 써있는 국기 사진을 보고 이제 되게 궁금해서 검색을 많이 해봤거든요. 되게 많이 논란이 됐었고 근데 이제 하여튼 그분이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지도를 봤을 때 뭐 그분들이 거기 이제 유튜브에 보면 나오는데 1650 몇 년도 이후부터는 몽골이 남쪽 지방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그걸 조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이 1644년 병자관 그리고 1636년 이때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이때 병자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청이라는 이름하고 청교도하고 이게 국호를 청으로 하는 게 너무 이상하단 말이에요. 너무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17세기 중엽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아메리카 대륙 조선서를 주장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이전에는 몽골이 북쪽에 있고 이후에는 몽골이 남쪽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건 조작이다라기보다는 요때 엄청난 일들이 벌어났는데 이거는 한반도 대륙 역사만 봐서는 절대 밝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를 더 파고 들어가면 진짜 안 살다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일루미나티도 나오고 막 예수회도 나오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무섭나?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아까 국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또 발견한 게 되게 많아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남북전 그 미국에서 일어났던 전쟁을 남북전쟁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시빌화라고 그래. 시빌화 war 뭐죠 이게? 시빌리제이션 할 때 시빌이야. 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어쨌든 그 시빌화인데 이게 약간 개화의 의미로 쓰인 거거든요.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 남북이 싸웠는데 시빌화. 물론 자기네들끼리 전쟁이기 때문에 시빌화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의 명목이 노예제도 폐지. 근데 인디언들은 남쪽 편에서 북쪽이랑 싸웠어요. 근데 제가 그 위키나 이런 거 검색해 보니까 인디언들이 얘네가 노예여서 싸운 게 아니에요. 흑인들은 노예여서 싸웠는데 얘네들은 노예를 데리고 있는 노예주들이었어요. 남쪽에서 싸운 그 인디언들이. 그리고 막 그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체로키가 나와요. 체로키는 뭐 무슨 뭐 낙원 조선 막 이런 얘기 막 그 하면서 이제 노래하는 그것 때문에 많이 유명해지기도 했죠. 근데 체로키 부족 족장 이름이 존 러스예요. 존 러스인데 이 사람이 인디언인데 왜 영어 이름 존 러스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존 러스라는 걸 발견한 상태에서 그럼 이 국기를 누가 만들었나 봤는데 베스티 로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똑같은 레스네임이잖아요. 그럼 이건 분명 가족이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무슨 이씨 막 무슨 박씨 막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베스티 로스 검색해봤는데 존 로스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더 심도 있게 검색을 해봐야 되는 게 이 베스티 로스가 결혼한 존 로스랑 그 체로키 부족의 대표였던 존 로스랑은 약간 태어난 연도라든지 사망한 연도가 겹치긴 해요. 근데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한 20살? 뭐 이게 결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약간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대륙 조선살까지는 아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영향을 미쳤고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더 이상의 얘기는 일단 제가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고 더 궁금한 부분은 제 블로그에 오시면 첫 짧은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 두 개씩 봐가면서 이해가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저한테 메일이나 뭐 댓글도 주시고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도 그 블로그에 썼지만 역사라는 건 굉장히 지루한데 이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너무 이게 시간 순서대로 사실대로 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제가 강남사학자분들을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분들은 어떤 기존에 썼던 그런 사서 그런 것들을 막 추리해서 막 이건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가 자기들이 생각한 게 좀 틀리다고 하면 이건 잘못 기록됐다 뭐 어떠다 막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는데 뭐 제가 봤을 때 뭐 대륙조선서를 주장하시는 분들이나 아메리카 대륙조선서를 주장하시는 분들이나 강단사학계에 계시는 분들이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 한 단서들을 조사해보고 이렇게 추론해보시면 좀 더 진리라고 해야 할까? 거기 좀 가까워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즉 유튜브는 뭐 저희 태국 마누라가 한국말 잘하거든요. 되게 귀엽고 그래서 그런 거 올려고 했는데 이게 관심 갖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거의 한 일주일 정도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엄청 늦게 자고 마누라한테 엄청 혼냈어요. 어쨌든 저희 그 유튜브 블로그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한국 태국 커플 한국 커플도 귀엽게 봐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